자, 적용 콘크리트 공학 토목기사 꿀팁, 계산은 어려운데 답을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실 텐데요. 지금 자중을 포함한 개수 등분포화 중 조건을 알려주고, 그리고 단면 단순보라고도 알려줬네요. 그리고 FCK, 그리고 BDMC 다 알려줬죠. 조건도 다 알려줬는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위험 단면에서의 전단력을 물어봤죠. VU를 물어봤네요. 그리고 콘크리트가 부담할 수 있는 전단 강도 VC를 물어봤고요. 그리고 3번 직각으로 스터럽을 설치하는 경우 그 간격에 대해서, 즉 S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리고 4번 전단 철근이 필요한 구간은 지점으로부터 1.68m까지다. 즉 4번은 전단 욕도를 활용해서 우리가 직접 구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4개의 지문을 문제를 풀려면요,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되게 식이 복잡합니다. 즉 되게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자,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위험 단면에서의 전단력 VU를 구할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콘크리트 전단 강도도 구할 줄 아셔야 되고, 간격도 당연히 구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없거나 만일에 이거 다 못 풀겠다 이러시면은 전단 철근이 필요한 구간이라는 것을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정답은 4번인데 약간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자, 전단 철근이 필요한 구간을 알려면 위험 단면에서의 전단력과 그리고 콘크리트 전단 강도, 그리고 그 간격에 필요한 S와 VS 이 값이 저희가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맞아야지 4번도 맞게 되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제 2번입니다. 자, 예제 2번도 똑같아요. 아까 문제랑. 자, 등분포화 중 조건 알려주고, 그리고 경관 7m, FCK, FY, 그리고 BD는 그림으로 나왔죠. 뭐 유효 깊이가 500mm고 보가 300mm다 라고 알려줬죠. 근데 1번, 2번, 3번, 4번 보기 보시면 아까랑 똑같아요. 위험 단면에서의 전단력 VU를 물어봤고, 그리고 콘크리트에 부담한 정단 강도 VC를 물어봤죠. 그리고 똑같이 최대 간격 물어봤으니까 S를 물어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전단 철근이 필요한 구간을 물어봤으니까, 즉 전단 욕도를 활용해서 또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푼다? 물론 다 풀면 정말 좋아요. 왜? 좀 많은 식을 연습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실전에서 시간이 정말 없으면 몇 번을 고른다? 그렇다. 전단 철근이 필요한 구간을 물어본 이 지문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이다? 4번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입니다. 자중을 포함한 개수 등분포화 중에 75래요. 그리고 단철근 직사각형 단순보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조건들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보기를 또 보실 텐데 보기 어때요? 다 똑같죠. 자, 전단력 VU를 구하시고, 콘크리트 전단 강도 VC를 구하시고, 그리고 직각으로 스터럽을 설치하는 경우 그 간격 VS를 활용해서 S를 우리 보고 구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4번은 최소 전단 철근을 포함한, 아까랑 좀 다른 지문이지만 전단 철근을 포함한 전단 철근이 필요한 구간을 또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들이 다 맞아야 되는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다. 그래서 4번을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진짜 빠르고 쉽게 풀 수가 있겠네요. 자, 예제 4번 보겠습니다. 고정하중과 활하중 및 풍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개수하중 U를 구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하중조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였어요. 자, 지금 이게 좀 난해하죠. 저희가 알고 있는 공식은 뭘 많이 알죠? 그렇죠. 고정하중에 1.2를 박는 거랑 활하중에 1.6을 곱해주는 게 우리는 더 친근하죠. 거의 뭐 20밖에 모른다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풍하중 관련 조합 1, 2, 3번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엄청 길죠. 막 처음 보시는 것도 있을 테고 다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제가 무엇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자, 풍하중이 있죠. 그리고 여긴 지금 이 문제는 없지만 지진하중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좀 뭐냐면은 풍하중과 지진하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풍하중은 앞에 무슨 개수가 붙냐면은 1.3이라는 개수가 붙어요. 그리고 지진하중은 2라고 표현을 하고요. 앞에 1.0이라는 개수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만 암기해 주셔도 돼요. 굳이 이 식을 암기하실 필요가 없고, 풍하중의 개수와 지진하중의 개수만 외우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이거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보실 텐데요. 자, 막 길어야 복잡하고. 근데 제가 이것만 뭐라 그랬죠? 자, 풍하중. 개수 보니까 제가 뭐가 맞다 그랬어요? 1.3이 맞다 했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 텐데요. 개수하중 U를 구하기 위해 사용하중에 곱해주는 하중 개수가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대신에 고정하중도 나왔고 활하중은 알고 있죠. 근데 풍하중과 지진하중 나왔습니다.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자, 지진하중 앞에 있는 풍하중 앞에는 개수가 보다 1.3이다. 그리고 지진하중에는 몇이다? 1.0이다. 자, 하중 개수입니다. 그럼 문제를 바로 볼 텐데 1.2D 플러스 1.6L. 자, 이게 저희가 제일 친근한 공식이죠. 그럼 이제 뭘 본다? 풍하중과 풍하중, 그리고 지진하중을 보실 텐데, 자, 풍하중은 1.3이 맞다 그랬으니까 2번도 맞게 되었고, 지진하중은 뭐가 맞다 그랬죠? 1.0이 맞다 그랬죠? 이것도 맞게 되었고. 근데 지금 풍하중 앞에 1.4가 붙었죠? 개수가 틀렸구나.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6번인데요.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활용해서 우리가 뭘 구한다? 개수 모멘트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였어요. 자, 이것도 이런 문제 상당히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자, 개수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뭘 해야 되죠? 그렇죠. 전체 하중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전체 하중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냐? 1.2 곱하기 고정하중 플러스 1.6 활하중으로 구해주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뭘 해줘야 된다? 1.4 WD를 또 구했습니다. 자, 두 개의 공식이. 근데 여기서 무슨 값을 해줬어요? 저희는 최대값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만일에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바로 이거 두 개를 하지 말고 활하중과 고정하중의 크기를 비교해보자 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 활하중이 만일에 더 크다면 고정하중보다 이 공식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 어차피 무조건 이 값이 더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딱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우리 뭐부터 한다? 하중을 구하기 전에 활하중과 고정하중 크기를 비교하자. 그래서 활하중이 더 큰 경우는 1.4WD를 할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공식 써주시면 되겠고요. 고정하중에 50 그리고 활하중에 100 대입해 주셔서 전체 하중 구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개수 모멘트 처리를 해주셔야 되죠. M는 어떻게 구한다? 8분의 W L제곱을 해준다. W는 전체 하중이고요. 그래서 직접 답을 구해보니까 정답이 몇 번 나온다? 2번에 176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얘 7번을 볼 텐데요. 똑같은 문제예요. 자, 경관 조건 나와 있고요. 그 직사각형 단순부의 고정하중이 15.5 작용하고 있고 활하중이 35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개수 모멘트 M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자, 고정하중과 활하중의 크기부터 비교하라고 그랬죠? 자, 고정하중은 15.5, 활하중은 35니까 뭐가 더 커요? 활하중이 더 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줄 필요가 없어. 1.4 WD를 해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럼 결국에 뭐만 쓴다? 1.2 WD 플러스 1.6 WL만 써주시면 되는 게 전체 하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고정하중에 15.5 대입해 주시고 활하중에 뭘 대입한다? 35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전체 하중이 나오죠. 그럼 결국에 모멘트, 개수 모멘트를 해주면 8분의 W L제곱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으로만 풀었죠, 지금?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예제 8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앞에 있는 문제랑. 자, 보의 활하중은 1.7이고 자중은 1.1이래요. 그리고 받는 경과 12m래요. 조건 다 나왔어요. 개수 모멘트만 구해주시면 되는데, 자, 활하중과 고정하중의 크기를 비교한다. 그 봤더니 활하중이 더 크네. 그럼 결국에 1.4 WD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래서 전체 하중을 구하려면 1.2 WD 플러스 1.6 WL로 구해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정하중에 1.1 봐가지고 활하중에 1.7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나온다? 전체 하중이 나오겠죠. 그럼 이 전체 하중은 개수 모멘트가 되려면 어떻게 무슨 작업을 한다? 8분의 WL제곱만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8분의 WL제곱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나온다? 72.7 이게 나온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점은 활하중이 고정하중보다 클 때 이 법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만일에 활하중이 고정하중보다 작다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4WD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 점만 유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계산은 어려운데 답을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문제를 알려드렸습니다.